좀 글쎄요, 손정엽 씨 일단요 국민연금 받겠다고 최순실 씨가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올해 이제 나이가 되니까 연금 수급 대상자로 이제 나이가 돼서 그 통보서가 간 것으로 보이고요. 자택주소지로 그런 통보서가 가니까 그걸 이제 구치소에서 누군가 전달을 하고 그걸 또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되다 보니 그걸 또 그 구치소에서 작성해서 제출을 했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본인이 써서 누군가한테 준 거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그 나이 되면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혜는 있지만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국가의 예산에 뭔 도움을 줬길래 국가에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의 도둑질을 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어떤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또 깨알같이 국민연금까지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에 사실은 본인 권리 주장은 참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할 것은 아니고 누구에게나 저 과거에 전과가 있었든 범죄가 있었든 누구에게나 그 국민연금 수급 자격이 있으면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최순실에 대한 어떤 국민적 관심이 아직도 지대하다 보니 국민연금을 청구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수천억의 재산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연금량이 얼마가 될지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금을 받겠다고 신청서를 내는 거는 어떻게 좀? 일단 기본적으로 연금을 받는 것은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연금을 납부했고 그래서 이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받는 것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태로 대한민국의 정말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흐트러 놓고요. 또 대기업으로부터 엄청난 수백억에 달하는 돈들을 사실상 강제 모금을 하게 한 주요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사실은 일말의 좀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연금 사실은 국민연금 또 그런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삼성의 그런 합병 관련해서 결국 국민연금이 찬성하면서 국민연금 자체의 기금이 얼마나 그때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그리고 관계자들도 상당수가 법적 처벌을 받게 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최소한 여기에 대한 미안함은 좀 있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되지만 최순실 씨는 아마 그런 부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실은 너무나 당당하고 자기 것은 잘 챙기고 자신의 딸에 대한 사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대통령부터 모든 국가를 이용하는 그런 모습은 보였지만 결국은 다시 말해서 공익이라든가 또는 도덕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갖지 못한 삶을 살아온 그런 삶을 살아온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모든 건 나는 다 받겠다. 내 나이 수급받을 나이가 됐으니까 나 이제 받겠다라는 얘기고요. 또 빌딩 관련해서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 9월에 사실 이 사안이 터지기 전에 9월에 이제 빌딩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 1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이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보증금과 관련해서 이 집주인이 최순실 씨가 임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러면서 그 부분을 여러 가지를 감해서 약 5,800만 원 정도를 제외하고 9,200만 원만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소송을 하겠다. 내 돈은 하여튼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이 엄중한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본인은 단 한 푼이라도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는 거죠. 참 특이한 사람인데 국민연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이거를 그 집주인한테 소송을 낸 거예요. 그걸 제대로 받아내겠다고. 사실은 본인이 그 중간에 구속되고 하면서 그 월세를 못 낸 기간들도 있고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해서 임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집주인한테 손해를 끼친 것도 있고 압수수색이나 사실은 집주인으로서는 많은 손해를 봤죠. 왜냐하면 이게 그렇겠죠. 여기가 최순실이 살던 집이야라는 순간 그 후속 임차인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못 구할 수 있는 손해까지 그리고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기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굉장한 어떤 사생활의 침해도 입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마땅히 공제하고 손해배상을 구하고 공제해서 돈을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마 최순실 씨는 그게 이제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 같고 그 금액에 대해서 얼마를 공제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치소에 있더라도 여전히 최순실 씨는 밖에 그 일시킬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일도 변호사들이 알아서 이렇게 착착착착 처리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내 오른손 왼손처럼 내 어떤 여러 가지 일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송도 지금 가능하고 이 큰 국정농단의 어떤 형사재판을 받으면서도 깨알같이 임대차 보증금도 챙기고 있는 현실. 최순실 씨 어떤 철저하고 집요하고 계산적이고 자기 거는 손해 안 보는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이면 몇 천만 원 손해볼 수 있거든요. 이런 소송 자체가 언론에
보도될 수도 있고 그걸 참지 않는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 변호사님 말씀대로 집안의 대소사를 다 구속돼 있지만 다 챙기고 있는 거예요. 돈과 관련된 거는. 돈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최순실 씨가 보통 사람들과 좀 다르게 돈에 대한 집착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바이 더 머니, 오브 더 머니, 포 더 머니인데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과정에서도 지금 앞서 뭐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찌됐든 간에 그 최순실 씨 쪽에서는 지금 아마 많은 막대한 변호사 비용이 좀 들 겁니다. 예. 이 돈을 또 마련하기 위해서 그 빌딩을 지금 팔려고 하는데 예. 빌딩이 지금 압류라고 그러면 추징 보전이라고 그러는 못 팔죠. 법률용어로 예. 일단 못 팔게 만들었죠. 한 200억 정도 그 시가로 나가는 모양인데 실제로 그 삼성이 그 비덱스포츠하고 그 컨설팅 계약하면서 보낸 77억의 문제 때문에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징 보전을 요구해서 네. 매각을 못하게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좀 해달라고 하는 소송까지 또 제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200억 상당을 77억의 추징 보전을 시켰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아마 이 제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돈에 대한 집착과 더불어 정유라 또 변호 비용도 막대하게 들 겁니다. 예, 예. 변호사 비용 마련의 필요성도 현실적으로 있었다고 하는 측면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볼 현실적으로 부분이 있다. 현금 필요하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변호를 이 뭐 적지 않은 비용이 들까. 여기 지금 손 변호사 계시지만 지금까지 아마 상당 기간 또 앞으로 많은 기간 동안 변호사 비용이 제가 보기에는 한 뭐 쓰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뭐 한 몇십억 들지 않나요? 이 정도. 단위로 하겠죠. 예. 많이 들었을 거라고 추정은 하지만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하지 못하게 됐다. 예. 이러면서 그 부분을 여러 가지를 감해서 약 뭐 5,800만 원 정도를 제외하고 9,200만 원만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소송을 하겠다. 내 돈은 하여튼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 예. 다시 말해서 이 엄중한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본인은 단 한 푼이라도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는 거죠. 참 특이한 사람인데 뭐 국민연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이거를 그 집주인한테 소송을 낸 거예요. 그걸 제대로 받아내겠다고. 사실은 뭐 본인이 그 중간에 구속되고 네. 하면서 그 월세를 못 낸 기간들도 있고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해서 임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집주인한테 손해를 끼친 것도 있고 압수수색이나 사실은 집주인으로서는 많은 손해를 봤죠. 왜냐하면 이게 그렇겠죠. 여기가 최순실이 살던 집이야라는 순간 그 후속 임차인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못 구할 수 있는 손해까지 그리고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기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굉장한 어떤 좀 글쎄요. 손재엽 일단요. 국민연금 받겠다고 최순실 씨가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올해 이제 나이가 되니까 연금 수급 대상자로 이제 나이가 돼서 예. 그 통보서가 간 것으로 보이고요. 자택 주소지로 그런 통보서가 가니까 그걸 이제 구치소에서 누군가 전달을 하고 그걸 또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되다 보니 그걸 또 그 구치소에서 작성해서 제출을 했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본인이 써서 누군가한테 준 거죠. 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그 나이 되면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혜는 있지만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국가의 예산에 모은 도움을 줬길래 국가의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의 도둑질을 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어떤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또 깨알같이 국민연금까지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에 사실은 본인 권리 주장은 참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예. 그렇게까지 생각할 것은 아니고 누구에게나 뭐 저 과거의 정권 삼성의 그런 합병 관련해서 결국 국민연금이 찬성하면서 국민연금 자체의 기금이 얼마나 그때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예. 이거 관계자들도 상당수가 법적 처벌을 받게 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최소한 여기에 대한 미안함은 좀 있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되지만 예. 최순실 씨는 아마 그런 부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것 사실은 같아요. 너무나 당당하고 자기 것은 잘 챙기고 자신의 딸에 대한 사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대통령부터 모든 국가를 이용하는 그런 모습은 보였지만 결국은 다시 말해서 공익이라든가 또는 도덕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갖지 못한 삶을 살아온 그런 삶을 살아온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모든 건 나는 다 받겠다. 내 나이 수급받을 나이가 됐으니까 나 이제 받겠다라는 얘기고요. 또 빌딩 관련해서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 9월에 사실 이 사안이 터지기 전에 9월에 이제 빌딩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 1억 5천만 원 전세보증금이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보증금과 관련해서 이 집주인이 최순실 씨가 임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대로 돈을 받 사생활의 침해도 입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 집주인 입장에서는 마땅히 공제하고 손해배상을 구하고 공제해서 돈을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마 최순실 씨는 그게 이제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 같고 그 금액에 대해서 얼마를 공제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구치소에 있더라도 여전히 최순실 씨는 밖에 그 일 시킬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일도 변호사들이 예. 알아서 이렇게 착착착착 처리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내 오른손 왼손처럼 내 어떤 여러 가지 일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송도 지금 가능하고 이 큰 국정농단의 어떤 형사재판을 받으면서도 깨알같이 임대차 보증금도 챙기고 있는 예, 예. 현실. 최순실 씨의 어떤 철저하고 집요하고 계산적이고 자기 거는 손해 안 보는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이런 상황이면 몇 천만 원 손해볼 수 있거든요. 이런 예. 소송 자체가 언론에 보도될 수도 있고 그걸 참지 않는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 변호사님 말씀대로 집안에 가 있었든 범죄가 있었든 누구에게나 그 예. 국민연금 수급 자격이 있으면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최순실에 대한 어떤 국민적 관심이 아직도 지대하다 보니 예. 국민연금을 청구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해외에 뭐 수천억의 재산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연금량이 얼마가 될지는 뭐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금을 받겠다고 신청서를 내는 거는 어떻게 좀 일단 기본적으로 연금을 받는 것은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연금을 납부했고 예. 그래서 이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받는 것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태로 대한민국의 정말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흐트러 놓고요. 또 대기업으로부터 엄청난 수백억에 달하는 돈들을 사실상 강제 모금을 하게 한 주요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사실은 일말의 좀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연금 사실은 국민연금 또 그런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